서 감독님 좀그 김소식 그 해설위원한테 좀 잘하십시오. 오늘 해설을 하시는데 네. 너무 우리 팀을 강하게 많이 하신다. 좀 몰아붙인다. 서정환 전설은 해설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셨습니까? 저는 잘린 이유가 나는 롯데 편 들고 또 한 사람은 LG 편 들어가지고 중계랑 합시다. 해보자. 한 5회까지는 잘 나갔어요.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임원이 돼가지고 네. 내가 하면서도 좀 날카롭게 된 거야. 아나운서 픽 투입하고 네,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추억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어떤 분이냐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난번에 출연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셨던 기아 타이거즈 3대 감독 서정환 전설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서정환입니다. 허스키한 목소리로 8, 90년대 야구 해설의 독보적인 존재셨습니다. 해설위원회 마티형, 해설위원회 전설 김소식 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 그렇습니다. 완전 독보적이 아니고 독버섯 같은. 독보석 같은. 우리 서정환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설의 타이거즈랑 한 2년 전에 한번 하셨고 김소식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구 해설 한 30년 했는데 네. MBC에서만 15년 했어요. 특히 프로야구는 한 25년 정도 했는데 네. 거의 뭐 MBC에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제가 지금 15년째 야구 해설 그만두고 난 뒤에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3주간 해외 봉사를 내보내는데 뭐 기획위원 뭐 이렇게 집행위원 사무총장 그러다가 지금은 상임 고문으로 그 목소리를 가만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. 이제 기억이 납니다. 사전진을 받았는데 아 진짜 그리웠습니다. 여름날 달리는 버스 안 라디오에서 들었던 김소식 해설위원님의 프로야구 해설 그립습니다. 얼른 뵙고 싶습니다. 목소리는 늦게 늙는다고 하잖아요.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기억이 좋은 기억만 날 수 있도록 상당히 기도 즐겁고 네. 마음도 즐거운 그런 아마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 조금 전에 그 소개하실 때 독버섯 같은 해설이다 이랬는데 오늘도 좀 이렇게 좀 따끔한 독설 네. 뭐 이런 해설도 좀 해주시고요. 네. 또 서정환 전설께서도 해설을 좀 해보셨잖아요. 저도 한 3, 4년 정도 했는데 네네. MBC에서 네. 코치하고 감독도 할 적에 네. 그 선배님께서 이제 계속 해설하셨거든요. 어떻게 보면 여기 구단에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서 감독님 좀 그 김소식 그 해설위원한테 좀 잘하십시오. 그래. 아니 오늘 해설을 하시는데 네. 너무 우리 팀을 강하게 많이 하신다. 좀 몰아붙인다. 저녁에 이제 게임 끝나고 그 선배님 모시고 또 맛있는 집에 와서 식사도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? 이게 야 내가 아는 것만 했지. 그 해설이라는 게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딱딱 요점을 찝는 그런 해설을 많이 하셨죠. 서정환 전설은 해설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셨습니까? 저는 잘린 이유가 물론 뭐 지나간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LG하고 기아하고 네. 이제 게임을 하는데 잡아야 되는 공이 넘어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. 안타로 이제. 근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래 돼 버린 거예요. 네. 그 이제 LG 팬들이 난리가 났죠. 기아 감독이나 하지 말라고 해설하냐 뭐 이런 물론 MBC입니다 그것도. 네. 어쩔 수 없잖아요. 초창기 해설할 때는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까?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할 때는 자기하고 연이 있는 팀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을까요? 한 30년 해설하면은 최소한대로 그런 경우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. 서정환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전설하는 거를 전설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이 친구가 한국 프로야구 30년 이런 역사에 전설을 하나 갖고 있어요. 나중에 이 프로 끝까지 들어보면은 뭐가 전설인지를 하면
이야, 전체 프로그램의 해설을 해주시네 이제. 본인들도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으시잖아요. 예를 들어서 서정환 전설이 또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데 기아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하고 이거 붙었어요.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저한테 그 해설을 한번 하라 그러면은 편파 방송 있죠. 편파 방송 해설을 한번 하고 싶어요. 삼성이 과연 이제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. 기아는 이제 뭐 확정이 돼가 있는 상태고 네네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. 그 옛날 혜태의 어떤 그런 기분이 좀 덜거든 사실은 지금요. 그 선발진이라든지 또 그 타격 부분에서도 그 김도영 선수가 이종무 같은 색깔이 좀 나고 마무리 정혜성이가 임창용 느낌이 좀 나고. 예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옛날 혜태 냄새 좀 나는 것 같아 지금. 아, 지금 네. 또 내일도 돌아온다고 하고. 그 예. 내일이 돌아와주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러면 이제 예. 예, 지금 단기전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예, 무기가 아닐까. 갑자기 이제 야구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. 김소식 선수께서 보시기에. 서 감독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가 MBC 해설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하면 됐어요. LG하고 롯데하고 시합을 할 때 그 중계 일정이 잡혔는데 그 스포츠 제작국장 보고 나는 롯데 편 들고 또 한 사람은 LG 편 들어가지고 어허. LG만 집중적으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롯데만 잘했다고 하는 걸 해서 중계랑 합시다. 그랬어요. 해보자. 한 5회까지는 잘 나갔어요. 청취율이 엄청나고 시청률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. 내가 롯데 임원이 돼버린 거야. 상대는 LG 임원이 돼가지고 네. 그러니까 보수에서 연락 와가지고 아나운서 그 투입하고 각자 이제 따로 하지 말고 따로. 한꺼번에 이제 하자. 아, 다음에 그 한국 시리즈 되면은 MBC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몰라도 그런 거는 획기적인 거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팬들이 수준이 많이 또 높아졌잖아. 재밌게 접할 수 있거든. 공중파 중계도 그렇게 해도 된다. 지금도 그게 먹힐까요? 나는 먹힌다고 봐요. 그때는 너무 앞선 아이디어 아니냐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 사진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김소식 선수께서 지금 가져오신 것 중에 자 여기에 지금 캐스터와 해설위원 포메이션을 보면 허구현 그리고 이제 고창근 아나운서 그렇죠. MBC 네. 그리고 이렇게 김소식 해설위원 이 포메이션이라면 한쪽을 응원하는 쪽이 한 명 있고 그렇죠. 또 다른 쪽을 응원하는 쪽이 한 명 그렇죠. 있고 완전히. 오늘 한번 해볼까요? 전설의 타이거즈는 근데 이제 편의 토크쇼입니다. 오늘은 타이거즈 관련 얘기로 많이 해주시면 예, 좋겠습니다.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전설의 타이거즈? 이 프로 제 성격도 모르고 단지 우리 박 작가께서 안 내려오면 재미없다 해서 서정환 전설께서는 예. 출연 이후에 좀 보신 적 있으세요? 본인 편이라든가. 이제 제 거는 이제 봤고 또 네. 그 김종모 선수 거도 봤고 봤는데 이제 제가 본 거보다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. 보고 뭐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아 형님 뭐 그 가수도 울었어요. 뭐 그 말까지 하고.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. 그랬습니다. 그때 그 5.18 그 친구들 있잖아요. 근데 친구들도 많아 있었어요. 그때 그 화면을 제가 이제 다 이제 모니터를 했는데 서정환 전설께서 울었다고 하시길래 나름 그걸 보지 않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론 과거에 감독 때나 코치 때나 아니면 선수 때 내가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누군가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울먹이셨나 보구나. 그런데 갑자기 5.18 얘기를 하는데 5.18 얘기 딱 하시자마자 갑자기 그 울컥하시더라고요. 왜 그러신 건가요? 선배님 앞에서 나이 이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좀 사실은 욱할 때가 많죠. 네, 강주에 내려와서 살면서부터 한 30년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5.18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. 근데 그날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딱 나면서 좀 울컥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뭐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네. 우리가 다 어떤 한 시대의 어떤 우리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네네. 이야기였더라고요. 네. 보니까 당시에는 뭐 어려서 잘 몰랐지만은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나이 먹으니 자꾸 울컥 자주 해요. 그 드라마 보다가도 뭐 울컥하고 네. 이게 마누라 모르게 이게 눈물도 이렇게 흘리고 뭐 저 띠가 무슨 띠야? 양띠입니다. 그 양띠 같은 그럴 수밖에 없어. 실은 저도 요즘에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더라도 네. 약간 울컥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. 네. 예. 심지어는 야구 보다가도 울었어요. 마음이 맑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. 다 맑아. 나는 우리 집에서 드라마나 뭐 다른 거 뭐 있으면은 찡하는 장면이 나면 우리 애들이 텔레비 안 보고 내 아르켜. 아빠 지금 시작한다 이게. 시작한다.
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우실까봐 티슈를 준비해놨습니다. 야구 중계든 야구 하다가 우신 적 있습니까? 아니 그런 게 없어요. 한 번도 없다. 네. 서정환 주설 같은 경우에는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이 진도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게 진도로 이게 가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. 진도라는 데는 천혜의 그 지역입니다. 그 따뜻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자리고 특히 이 야구장이라는 거는 이제 전지 훈련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네.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좀 열악한 환경이 많거든요. 지금 사실은요. 이 겨울만 되면은 선배님 아시겠지만은 그 학부형들이 좀 힘들어해요. 전지 훈련 때문에. 그 비용 부담이. 비용 부담이 비용 부담이. 뭐 한 600만 원. 오. 국내에서 하는데 500만 원. 말은 안 하지만 힘들게 하는구나. 근데 환경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여간 방에 그것도 막 한 방에 3명 4명씩 들어가게 하고 좀 열악하더라고요. 뭐 그래도 우리 야구가 세계적인 야구가 됐는데 네네. 좀 더 전지 훈련이라든지 뭐 어떤 그 숙박 시설, 야구장 환경 이런 거를 조금 우리 위상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.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인프라 면에서는 야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저변의 인프라는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예. 예를 들어서 동구장 하나라도 제대로 된 동구장이 없고 뭐 많은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. 여러 가지가 좀,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. 아마 야구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야구 선수, 대학 야구 선수 이런 애들이 밀리가 나와서 야구 과외를 받고 있거든. 한 달에 7, 80만 원씩 야구 과외를 받고 있어요.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문제예요. 학부형들한테는 학교에서 가끔 와서 한 스피치를 해달라고 요청 올 때 있어요. 갈 때 조건은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내 이야기를 듣겠다면은 하겠다. 그래 학부는 다 인데서 같이 해요. 전부가 이성엽이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가 박찬호가 되는 게 아니다. 정신 똑바로 차려라. 그다음에 야구를 하면서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다른 뭐 영수는 못해도 나중에 취직을 해도 프로야구팀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 오셨던 이제 전설들이 과거에 전설들이 많이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2군 때 있었던 분들도 왔었는데 그분들이 방출이 됐을 때 야구를 포기했을 때 그 다음에 다들 힘들어했던 게 이제 나는 어떡하지? 이미 그때 늦었다 이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프로야구에서나 야구를 그냥 강제로 그만두도록 했을 때 그 네. 이유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. 그럼 네. 뭘 해야 되느냐? 초등학교나 리틀 야구나 동네 야구 옆에 가가지고 네네. 내가 왕년에 누구다 그래가지고 코치하고 학부형들 불러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소주 한 잔 얻어먹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. 개선은 안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개선 절대 안 된다. KBO 협찬으로 다시 한번 특집 프로그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OMR 투아웃인데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주자가 2명이 나가니까 그 선발 투수를 믿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김은용 감독은 안 믿어요. 가차없이 내리고. 투수 교체를 올라가면은 투수 눈치를 보면은 안 내려가려고 어지간한 마음 약한 사람 같으면 그건 못 보는 거야. 근데 김은용 감독 같은 경우는 공 뺏어버려. 이정범이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정범이가 못 받는 볼은 이정범이 하루비가 와도 못 받아요. 그게 해설입니까?